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패러다임 전환으로부터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심리학에서 실험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만화를 두 개 그룹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반응을 한번 살펴봤다라는 심리학 실험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그룹에는 강제로 입술을 모으게 해서 인상을 좀 쓰게 해서 만화를 보게 했고, 아래에 있는 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펜을 입에 물려서 입을 활짝 벌려서 웃게 한 이후에 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는 그룹은 만화가 재미없었다. 짧게 웃고 있던 그룹은 만화가 재미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의 만화인데도 자기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 수업이 재미없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면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 이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슬프기 때문에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 관점으로 보면 내가 울기 때문에 슬프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울고 웃는 생리적 충분 때문에 어떤 정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제임스 랑게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리적 흥분을 하느냐,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정서 경험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ABCD부터 XYZ까지 알파벳을 1부터 26 숫자에 대응시켜 볼 때 단어에 나오는 숫자를 다 합쳤을 때 가장 이상적인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단어는 바로 attitude, 태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100점을 만드느냐, 98점을 만드느냐, 47점을 만드느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의 해전을 비교해보면 그 중요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명랑해전 때, 칠전량 해전 때에 아군과 일본군의 수적인 비교, 전력의 비교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지휘관에 의한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리더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을을 정복한 것은 로마 군대가 아니고 율리어스 시저가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카르타고 군대가 아니라 한니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야전에 가시면 우리 부대가 최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할 겁니다. 그것은 곧 부대원 개개인을 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은 그 부대의 지휘관에 따라서 부대원들의 이러한 막강한 자존심과 전투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교육의 역할을 우리는 마중물과 비교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펌프질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한 바가지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까지 같이 끌어올라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고, 리더십 교육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4가지 분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는 부하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다음 수준은 부하들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는 리더고,
다음 수준이 부하들이 두려워하는 리더라고 합니다. 제일 하위의 리더는 부하들이 업신여기고 뒤에서 욕하는 리더라고 하는데, 우리는 통상 두 번째, 세 번째 레벨에 있는 지휘자나 리더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부하들이 업신여기거나 뒤에서 욕하는 그런 리더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군인들 중에 이런 리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어떤 연대장님이셨는데 굉장히 부하들에게 질책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해서 어느 날 연대 인사장교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한 권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대장께서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 책을 읽으시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에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하물며 고래도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 연대장한테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같은 책을 읽어도 읽는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리더십을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했어, 원진 일로 와. 너무 잘했어. 희민이, 이뻐, 희민. 이뻐. 너무 잘했어. 좋아, 재밌어, 재밌어, 혜수야, 게임 재밌어. 혜수야. 즐기라고. 재밌다. 재밌지. 아, 형우. 너 지금 여기서 공격하고 있잖아. 일로 와봐, 민호야, 원준아. 지금 잘해, 잘하는데 드리블이 너무 많어. 여기 지금 희민이나 원진이가 지금 비어있거든, 이렇게. 센터링 해주던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서 패스해주라 했잖아. 안 그러면 슈팅. 그지? 있어. Fantastic start. What did we do well then? Pass him. Passing was fantastic. I nearly scored. That's right. Sit down for me. I scored. Right, listen. When Hugo gets the ball, where do you think we should go to receive it from him? Space. Space, but where? Where's the space normally? I know. Wings. Wings and Let's go then, chaps. me here, listen. Same one. No, other end. Oh no, hold on.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게 한국 스타일과 영국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걸까요? 자, 우리 한국 스타일을 보시면 굉장히 지시적이고 명령 또는 지적을 많이 활용합니다. 영국 코치는 보시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고 계신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리더의 자기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부하들을 설득시키고 참여시켜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부하들이 상급자를 보면 굉장히 지시적으로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느낍니다. 이처럼 자기가 보는 자신과 타인이 보는 나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최대한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만족도,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도, 이런 것도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들어가는 내용으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패러다임, 관점, 프레임이라는 말을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어디 사막에 우막 같은 데서 원주민들이 앉아 있는 듯한 모습인데, 가만히 옆으로 보면 사람의 얼굴을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이것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동강을 모티브로 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세워놓으면 두 사람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프레임, 패러다임이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언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얘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언급이 되고 이후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사고나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이론적인 틀이다라고 얘기해서 사고 방식, 관점, 인식, 접근 방법 이런 어떤 용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 눈의 안경이다 또는 뭐 색안경을 끼고 뭔가 본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는 최인철 교수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심리학에서도 어떤 프레임이다, 패러다임이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사고방식, 마음의 창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E allora Ivan Ramiro che tocca in direzione di Lucio. Quanto manca? 1 minuto e 20. Arnautis di prima. Milito. La palla per Pandel. Dentro per Samuel. 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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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e Samuel! Vate Samuel! Vate Samuel! Vate Samuel! Non ci credo! Non ci credo! Non ci credo!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Samuel! Samuel l'ha messa! Samuel l'ha messa! Samuel l'ha messa! Voglio rimanere qua tutta notte! E mi gusto il replay di questa partita! E di questo gol meraviglioso! Di Walter Samuel!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사실은 한국어 패러다임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일수사견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의 물을 보는데 4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녀가 봤을 때는 이 물은 보석이고 사람한테는 먹는 물입니다. 물고기들한테는 사는 집이고 악기한테는 이게 피고름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수사견, 일해사견이라고 제가 만든 말인데 TV에서 선전을 하나 보다 보니까 바다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어부에게는 하나의 생활 터전이고 연인들에게는 낭만의 장소고 아이들한테는 놀이터고 어떤 기업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다양한 패러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싸움을 바라보는 반응도 각 학과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경제학과는 돈이 중요합니다. 통계학과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죠. 식품영양학과는 뭘 잘못 먹었는 거 아니냐. 국문학과는 영어가 나오고 건축학과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각 학과별로 학생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다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똑같은 화면이지만 어떤 분들은 왼쪽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분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다가 가운데를 보면 가운데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일 거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다가 가운데로 보면 또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이것처럼 똑같은 현상도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우리가 라면, 한국의 유명한 음식인데 외국에서도 인기 있는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진열되어 있는 것 중에 너구리라는 라면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것을 너구리 라면이라고 부르지 않고 RTA 라면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TA라는 글자가 거꾸로 이렇게 보면 너구리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RTA 라면이다 라고 하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모르는 그 이름으로는 모르는 라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패러다임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지각은 달라지게 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런 다른 태도나 행동에 따라서 결과 마찬가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의 패러다임, 인식은 고정되거나 또 바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어떤 태도나 행동이 달라진다.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십 또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Y 이론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X 이론을 가지고 있는 리더와 Y 이론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행동은 다릅니다. X 이론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인간관이 부하를 불신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Y 이론을 신봉하는 리더라면 부하를 신뢰하고 믿고 부하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것처럼 X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 Y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이나 태도, 마찬가지 부하들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격이나 나이, 개인의 경험, 문화, 지식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남녀의 모습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고래로 분명히 보이는 분들도 아주 소수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일 수도 있고 늙은 노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영택 선수가 샤라포바라는 테니스 선수를 볼 때와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샤라포바를 볼 때는 다른 패러다임, 다른 관점을 보고 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로 보느냐 아니면 훌륭한 모델로 보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도 관점은 달라집니다. 곤충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초등학생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학생은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친구를 해치기 싫으니까요. 초등학생의 이런 답안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정답을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설상가상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초등학생은 설사가 또 일어난 일이 불행한 일이 겹친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반응, 우리의 인식 이런 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문화의 차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콩에 가면 용이 굉장히 신령스러운 그런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지는 호텔, 건물을 지을 때 산을 뒤로 하고 바다를 앞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호텔들에 보면 가운데 드래곤 홀이라는 게 뚫려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호텔 객실을 집어넣으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텐데 중국인들은 그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이렇게 드래곤 홀이라는 것을 뚫어 놓습니다. 왜? 바다와 산을 오가는 용의 길을 막아버리는 건물을 지으면 애군이 닥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패러다임은 우리가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 가치관,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안경으로서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 패러다임은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현재에 맞는 또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에 맞는 그런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두 아들 얘기인데요. 똑같이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한 학생은 아버지와 똑같이 고주망태 숙주정뱅이가 돼 있고, 한 학생은 술 냄새만 맡아도 기절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느냐, 이런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 환경에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학생 모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저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리와 벌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유리병 뚜껑을 열어놓고 거꾸로 해서 입구의 반대쪽에 빛을 비추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파리는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빠져나왔고, 벌은 빛을 향해서만 계속 돌진을 하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운명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에 의해서 뭔가 하나를 고집하게 된다면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기 마인드를 변환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4개의 직선으로 4개의 직선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어가지고 9개의 점을 잇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박스 사고라고 하는데 이 박스 안에서 9개의 점 안에서만 4개의 직선을 생각한다면 4개의 직선으로 9개의 점을 잇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박스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고를 할 때 9개의 점을 4개의 직선으로 이을 수가 있습니다. 박스 사고가 아닌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그런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3개의 직선으로 이 9개의 점을 어떻게 하면 이을 수 있을까요? 네, 앞에 실습에 이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점의 크기를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이렇게 3개의 직선으로도 9개의 점을 충분히 잇는 사고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개 직선으로 이 9개의 점을 어떻게 하면 이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선을 굵게 그으면 9개의 점을 하나의 직선으로 이을 수 있을 겁니다.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과도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읽으십니까? nowhere라고 읽으시느냐, now here라고 읽으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적인 패러다임보다는 긍정적인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 액자를 보시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시나요? 액자를 보시면 검은 점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검은 점을 많이 주목합니다. 사인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점을 많이 집중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단점 외에 여백에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그런 어떤 단점 외에도 배경에 있는 장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패러다임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는 패러다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고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부분을 본 사진인데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 사진을 확대해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 사진을 보시면 포장마차 아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분을 볼 때와 전체를 볼 때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패러다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패러다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라면 조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맨과 딜이라는 학자의 책인데 여기에 4가지 조직을 바라보는 유용한 관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조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코끼리와 봉사 이야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복잡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봉사가 코끼리를 만지듯이 코 부분만, 꼬리 부분만, 다리 부분만을 바라본다면 올바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처럼 한 개의 관점만이 아니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조직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 우리가 코끼리를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직을 바라보는 데는 4가지 관점을 볼맨과 딜의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패러다임과 구조적 패러다임, 정치적 패러다임, 상징적 패러다임, 이 4가지인데 4가지 관점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적 자원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조직을 하나의 가정,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직은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하나의 존재, 직장이 돼야 되는 거고, 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주로 사람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협조하고 구성원들의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농사꾼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후원해주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역할이다. 어떤 인적 자원을 소중히 하고 그 인적 자원이 개발될 수 있도록 농사꾼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때 스스로 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달걀이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고 나올 때 하나의 생명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꾼, 후원자가 돼야 되는 이유도 바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이지, 그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특성과 속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역할을 후원자로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농사꾼으로서의 리더 역할을 한번 농부하고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농부가 환경과 토양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리더는 부하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농부가 농작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것처럼 리더도 구성원들의 개성과 능력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농부는 씨의 유전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찬가지 리더도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뿌린 대로 수확하는 농부처럼 리더들도 마찬가지 사랑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부하들이 수학을,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어떤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가?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일률적인 틀과 모양을 만드는 강압과 협박, 강제를 이용한 벽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돌담처럼 구성원들의 특성과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나 존중, 열정과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팀워크를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가 바로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천일무사 화지유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늘에 떠 있는 해는 사사로움 없이 공평하게 세상을 비추지만 꽃과 나무가지가 피고 나오는 데는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하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부하가 있고, 열을 얘기해도 겨우 하나를 깨우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부하들의 특성이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부하들을 기다려주고 후원할 수 있는 리더가 바로 인적자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방에 대대장으로 GOP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운전병이 구형 집차를 몰다가 신형 집차를 지급받아서 같이 GOP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신형 집차는 여러분들 코란도 스포츠라는 기종이었는데, 차가 출발을 하면 일정 속도 이상 지나면 이제 문이 잠기지 않습니까? 제가 정차를 하면 내리려고 할 때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차하기 전에 문을 잠금 해제하라고 운전병에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병 이거 내 말을 소홀히 한다.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바꿔야겠다. 잘라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차하기 전에 운전병 계기판을 봤더니 조그만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데, 이 포스트잇을 보니까 도착하면 문 꼭 열기라고 붙여놨던 겁니다. 나름대로 이 운전병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실수를 여러 번 오랫동안 그냥 했던 건데, 제가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고 얘가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인적 자원 패러다임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리더였지 않나 라는 반성을 하고 있는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구조적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체계, 시스템, 법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구조적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 리더는 조직의 구조, 제도를 만드는 설계자, 건축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조직의 설계를, 구조를,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구조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설계자,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는 조직의 구조나 시스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역할이나 과업을 분배를 하고 규정과 절차를 잘 설비하도록 조직 구조를 설계를 하고, 마찬가지 자원들도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구조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스템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모 선수가 있습니다. 스모 선수는 씨름과 같은 힘을 가지고 덩치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서처럼 스모 선수의 구조와 조직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야구를 시킨다. 효과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용한다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오른쪽에 야구를 해야 될 조직 구조는, 몸매는 박찬호 선수와 같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야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스템과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택시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질서의식이 문제냐, 시스템이 문제냐라는 것을 언급할 때 김포공항과 홍콩, 외국에 있는 공항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질서의식보다는 줄을 기다리는 시스템이나 구조의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구조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사람이 잘못돼서 아니면 사람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나 구조, 설계가 잘못돼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려고 리더가 노력을 합니다. 자,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을 우리는 유발시키는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블레이크 모턴의 관리격자 이론에 의하면 인간관계 행동이나 과업주도 행동을 모두 다 잘하는 리더를 이상형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형 리더를 만들기 위한 조직 구조는, 조직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면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제도, 시스템 동원을 통해 가지고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것은 단순히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구조,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리더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설계자, 건축가로서의 리더의 역할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다양한 악기의 음색을 조율해서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구성하는 것처럼, 건축가, 설계자로서 리더는 마찬가지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이러한 정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조직의 시스템이나 구조가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건축가, 설계자로서 구조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 패러다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징적 패러다임은 조직을 하나의 연극무대로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상징적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리더, 조직의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은 비전이나 상징을 만들어내는 예언자 내지는 예술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연극 무대로 우리가 조직을 본다면 연극 무대라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를 잘 고려해서 예언자,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출가로서의 리더의 역할은 조직의 문화나 상징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유지 확산시켜서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에게 조직에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징물, 조직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세 사람의 혹시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군인이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슴에, 왼쪽 가슴에 있는 약장을 규정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 약장을 제가 자격을 갖춘 약장을 착용하고 다닌 게 아니고 분장점에 가서 그냥 2줄 주세요, 뭐 1줄 주세요 해서 의뢰 그냥 진급이 돼서 연간장교가 되면 이 정도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착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왼쪽에 있는 조대희 같은 경우도 아마 청문회에 나와서 잘못된 약장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식별이 돼서 언론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미 해군 제독인데 약장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약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미 해군 제독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약장에 V자 마크가 있는 훈장을 달고 다녔는데 월남전에서 V자 마크가 있는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어떤 비난에 시달리다가 기자회견을 앞두고 집무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V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로 목숨이 오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상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조직에게 부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마다 다양한 의식과 행사를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라는 곳을 졸업을 했는데 이 아버지 학교 졸업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식과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내를 초청해서 수료식을 할 때 발을 씻겨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발을 18년 만에 씻어주면서 굉장히 큰 의미로 이 행사가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조직에 있는 다양한 의식이나 행사도 마찬가지 이러한 큰 상징적 의미를 주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정치적 패러다임입니다.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조직을 하나의 정글, 경기장,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면서 집단 간의 협상이나 교섭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조직 내의 어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조직 내의 어떤 정치 현상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는 이러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관계 속에 정치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가가 돼야 된다는 게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모습이겠습니다. 정치가로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조직을 지원하는 세력들을 규합해서 어떤 파워, 권력,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겠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과 교섭을 통해서 조직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리더가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은 희소한 자원을 쟁탈하기 위해서 싸우는 하나의 정글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연도 그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꾹꾹이 둥지에 탁만하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조직의 현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알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어미가 알 껍데기를 먹고 있습니다. 새끼가 태어난 것이죠.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새끼 뻐꾸기의 등은 넓고 평평하고 골반은 약간 돌출돼 있어서 물건을 올려놓기 쉬운 구조입니다. 다리와 날개 쪽지에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쪽지를 손처럼 사용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새끼 차례입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둥지하는 새끼 뻐꾸기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조직 생활을 하면서 뻐꾸기 둥지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상대방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자기의 인맥이나 주위의 지원자들을
이익 집단들을 활용해서 자기의 어떤 지원 세력으로 구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인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앵큐라고 하는 공존지수라는 것은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살아가는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이러한 어떤 공존지수를 굉장히 높여서 활용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효과적인 협상과 대인관계에 능숙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밤에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밤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윈윈, 윈윈 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가장 좋은 윈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형하고 버스 정류장에 내리고, 여러분들이 운전해온 차를 의사선생님한테 맡겨서 할머니를 태우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윈윈하는 대인관계,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라면 조직의 상황에 맞게 협상을, 또 정치가로서 나쁜 의미의 정치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리더가 정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리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조직을 바라보는 4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을 하나의 가정으로 바라보는 인적 자원 패러다임, 두 번째는 기계로 보는 구조적 패러다임, 세 번째는 하나의 응급 무대로서 보는 상징적 패러다임, 네 번째는 정글로서 바라보는 정치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조직을 바라볼 때 이 4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것을 응용하거나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최소한 이 4가지 관점 정도에서는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리더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고, 또 조직을 바라보는 4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직책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리더다라는 생각을, 그런 패러다임을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발휘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등대를 향해 가는 하나의 어떤 황해 가정, 쉽, 배를 끌고 가는 어떤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개인의 인생이든 마찬가지 가정이든 조직이든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거느리고 이끄는 리더가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직책과 권력에 의해서만 리더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다라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리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다라고 해서 임재선사가 얘기한 주인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주인, 리더라는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남처럼, 구경꾼처럼, 아니면 남이 시키는 것을 하는 그런 마당새나 머슴처럼이 아니고 내가 이끌고 가는 그런 리더의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야 된다. 단순히 나는 쫄따구다, 부하다, 시키는 것을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주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더 패러다임을 가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리더십 발휘 대상을 통상은 부하들만 나의 리더십 발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이라는 것, 리더십이라는 것은 내 동료한테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영향력은 내 상관한테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책 영향력은 상관보다 더 적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상관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중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영향력은 상관에 대해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리더십의 발휘 대상을 부하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상관도 그 발휘 대상에 포함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발휘하는 것은 뭐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 자신에게 발휘하는 것은 바로 셀프 리더십이고 상관에게 발휘하는 것은 바로 팔로우십입니다. 팔로우십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리더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일방적으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상호작용이 중요하냐. 앞에서 제가 달걀 얘기를 했습니다. 계란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깨고 나오는 계란이 되자고 그랬는데 스스로 깨고 나올 때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얘기가 있는데 쭉쭉발 줄자에 톡톡칠 탁자입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안에서 쭉쭉 빨고 밖에서 어미닭이 톡톡 쳐주는 탁이 줄과 탁이 동시에 됐을 때 하나의 생명이 돼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내가 일방적으로 발휘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호작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4,000km를 날아가는 기러기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부입자 대용으로서 저항을 감소시키고 선도 역할을 하는 기러기가 수시로 교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끼륵끼륵 소리를 내면서 서로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처럼 리더는 혼자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혼자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조직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올바른 패러다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만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리더십도 리더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대하고 리더십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켈러맨이라는 학자가 의과대학에서 병을 무시한 채 건강만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드 리더십, 나쁜 리더십, 부정적 리더십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패러다임 리더십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은 하나의 패러다임보다는 올바른 리더십과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왼쪽의 원과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을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평면적인 통합으로는 절대 이 도형을 합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3차원적으로 통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하나만 가지는 게 아니고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뭔가 접근을 해야 된다. 조직을 바라볼 때 최소한 4가지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조직을 보고 문제점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1차원적 패러다임이 아닌 다차원적인 패러다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를 원하십니까? 노자가 이야기한 뒤에서 리더를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부류의 리더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하들의 마음을 잡는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잡지 않고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려는 리더가 많습니다. 조직을 이끌어갈 때 나만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부하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달려나가는 리더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리더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